유학을 우리 세대도 뭐 유학을 꽤 갔다 왔지만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게 흔치 않지. 저희 영어쌤 맨날 애들이 무슨 발음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얘들아 하고서 고쳐주시는데 더 못하셔요. 요즘 애들하고는 그런 걸로 경쟁하면 안 돼. 워낙에 살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할 거니? 52쪽. 우리 지난번에 이거 너네 오늘 시험 보고 있죠?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항상 되게 중요한데요.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1번 원자의 반지름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 뭐라고 그랬냐? 줄어들어요. 저 새끼 진짜 너 일부러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다 반대로 얘기해봐. 그럼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는데요.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플러스로부터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이 전자는 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붙어 있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전자를 차 하고 떼어내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요. 아,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죠? 오 뭐야?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지니까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기 더 어려워.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한 거죠. 어머나. 그럼 얘네들은 전자를 떼기 쉬우니까 양이온이 되기 어떻다는 거야? 쉽다라는 거죠. 그럼 양이온이 되기 쉬우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걸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정도니까 전기 음성도가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요거 4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어머나. 아니 그러면 여기 이온은 이건 당연한 거니까 사실 너네들이 다루는 건 요거를 다루겠죠. 아니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면요.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럼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요. 전기 음성도는 올라가죠.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우리 오늘 원자 반지름.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원자 반지름입니다. 근데 원자 반지름은 사실 매우 당연하면서 쉬운 건데 요거를 자꾸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맨 처음 원자 반지름을 한번 볼게요. 어머나. 그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일단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원자 반지름은 도대체 뭐에 영향을 받니? 얘네들은요. 너네 원자 반지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날 게 뭐냐면 수소는요. 껍질 하나예요. 리튬은 껍질 2개예요. 그럼 껍질 개수를 다르게 그리면 딱 봐도 사이즈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아, 그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뭐니? 라고 하잖아요. 아, 껍질수. 자, 그대로 한번 볼까요? 야야야. 그러면 껍질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자, 반지름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대답. 껍질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그럼요. 아니야, 반지름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게 어색하다고, 이 새끼야. 자, 반지름이 커지겠죠. 어머나. 여기는 이유고 자식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이거 1, 2가 아니라 퍼스트 세컨드라고 하죠. 영향력의 순서입니다. 얘가 제일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럼 두 번째 바로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야. 이건 이해야, 이해. 너무나 당연한 이해인데요. 여러분. 자, 여기 리튬이 있잖아요. 리튬은 3번이고 3+에서 껍질이 2개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런데 베릴륨은 4번이야. 4+가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플러스만 생각하는 거야?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 플러스가 커지면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어머나. 아니 그러면 3+가 얘를 세게 끌어당기면 여기 있는 전자가 핵으로 막 딸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전자가 몰려버리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커지면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니까 전자들이 핵 쪽으로 밀집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 그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리튬보다 베릴륨의 반지름이 더 작아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3 플러스보다 4 플러스가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니까. 그 옆에 있는 붕소 더 작아집니다. 왜? 5 플러스가 더 세게 끌어당기니까. 그 옆에 있는 탄소 더 작아지겠죠? 6 플러스가 더 세게 끌어당기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건데요? 3 플러스 4 플러스. 얘네들을 우리는 핵 속에 있는 전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핵 속에 있는 전하량은 결국은 양성자의 개수잖아요. 그럼 양성자의 개수면 얘네들은 그것이 곧 원자의 뭐란 얘기야? 번호라는 얘기죠.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아지는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유. 왜요? 이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핵전하량이 커질수록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니? 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되니? 핵 쪽으로 밀집됩니다. 오케이? 전자가 어디로 밀집한다고요? 핵으로 밀집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반지름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나쁜 뇌들은요. 무언가가 많아지면 자꾸 사이즈가 커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나쁜 뇌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는 플러스가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밀집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 이건 그래서 이해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 여러분? 어머 그러면 서드 다른 거 뭐 영향력 없나요? 당연히 또 하나가 있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것만 보는 거야. 전자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전자끼리는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해요. 너 죽는다.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만해. 헷갈려. 자, 전자수가 많아지면 얘네는 싫어하니까 전자수가 많아지면 나꺼져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밀집되는 게 아니라 자꾸 커지겠죠. 그럼요. 그럼 전자수가 많아지면 얘네들은 반지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커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다고요? 서로 반발하니까 얘네들은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겠죠. 공간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커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니 근데 선생님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개수도 많아지는 거고 껍질 수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같은 방향인데 반지름 하나가 반대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게 중요한 거니? 영향력의 크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런 영향력의 크기는 바로 어떤 거니? 얘네들은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썼잖아요. 영향력은요. 제일 먼저 뭘 먼저 따지는 거니? 껍질 수를 제일 먼저 따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껍질 수가 같을 때만 원자 번호를 그냥 번호라고 할게요. 껍질 수가 같을 때만 번호로 따지는 거고요. 그럼 번호까지 같으면 그때 뭘 따지는 거냐면 전자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얘네들 순서는 바로 뭐라고요? 껍번전. 자, R 반지름의 영향력의 크기 순서는 뭐라고요? 껍질. 번호, 전자수, 껍번전. 껍질. 자, 영향력의 순서. 선빈아, 영향력 순서. 껍번전. 영향력의 순서. 껍번전. 껍번전. 껍번전 까먹으면 안 돼. 뭐 양반전 같지 않아요? 껍번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니? 예를 들어서야. 그럼 이런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니? 껍번전을 비교하려고 하잖아. 얘네요. 전자 배치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의 전자 배치는 껍질이 들어가는 전자 배치니까 모여에 따른 전자 배치야. 그럼 전자 배치를 써서 뭐를 비교하는 거니? 껍번전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리튬하고 마그네슘 있잖아. 반지름 누가 더 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네들이 뭘 쓴다고요? 전자 배치. 그럼 리튬은 3번이니까
지민아, 우리 팀의 전자 배치. 4. 와? 아, 이. 자,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2개. 파란색 하나. 자, 그러면 마그네슘 12번. 자, K 껍질 몇 개? 2개. L 껍질에 8개. 8개, M 껍질에 2개. 너 좀 아까 뭐 했어? 너 자취 너. 이렇게 리튬이 4번을 생각해서. 이걸 못 읽었구나. 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뭘 비교한다고요? 껍질. 얘 껍질 몇 개야? 2개. 껍질 2개. 얘는요? 거기 3개. 껍질 3개죠? 뭐야? 번전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은 뭐야? 껍질 2개, 껍질 3개니까 껍질이 많으냐 반지름이 크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까반.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나트륨하고 염소는 누가 더 크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전자배치를 쓴다죠? 자, 승우야, 나트륨 전자배치? 283. 죽는다? 283 아니에요? 1 아, 1. 281. 자, 17번. 승우야, 염소 전자배치? 28. 28. 7. 7. 그러면 이제 껍번전을 비교한다. 껍. 3개. 껍질 몇 개? 3개. 헐, 껍질 똑같네? 그럼 번호로 넘어갑니다. 그럼 번호는 얘는 몇 번이고요? 11번. 얘는 몇 번이고요? 17번. 뭐야?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고요. 그냥 오케이? 처음부터 원점으로 비교하면 돼요. 껍이 다르면 어떻게 비교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껍이 같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요. 다를 수가 없지 당연히. 그 왜 다를 수가 없어? 같은 주기니까 다를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당연하지. 그래도 일단 선생은 이렇게 하라. 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네들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커야 된다고요. 됐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니 그러면 나트륨이 있는데 있잖아. Na 플러트 한번 해볼까? Na 플러트? 자, 선빈아, 나트륨 전자배치. 281 그럼 Na 플러스 전자배치. 28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은 보나마나 누가 더 커? 제요. 아무도 몰라. 저 선생님 기준으로 어려워요. 죽는다. 그럼 얘가 껍 3개, 껍 2개니까 껍질 3개짜리가 반지름이 더 크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원자잖아. 그럼 같은 원자인데 얘가 무슨 이온으로 변한 거야? 양이온으로. 어머나. 그럼 어떤 원자가 가장 안정한 무슨 이온으로 변한 거야? 양이온으로 변한 거죠. 그럼 그때는 껍질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껍질 개수가 줄어든 거죠. 네 사장님. 네네. 사장님. 네네. 네. 네. 아니, 이거 녹음되고 네. 네. 네네. 네. 네. 미치겠네. 녹음되는 거 있잖아. 네. 증거. 네. 마이크가 연결돼 있는데. 주의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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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야? 지금 어제 오늘 이 수업하다가 내가 원래 에이 수업하다가 전화 오면 뒤집어 놓는데 씨. 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이 볼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어머 아니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는 거죠. 어머. 근데 전자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버리면서 껍질까지 버려졌네요? 네. 그 모든 원자는요. 그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반지름이 감소해.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그 버려진 껍질은 어디? 껍질은 자, 또 저런 질문을 하시네요. 여러분, 원자 모형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아, 거짓. 진짜 껍질은 없어요, 여러분. 맞죠. 자, 오비탈도 껍질이 아니고 함수입니다, 여러분. 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너네들이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학원집만 돌아다녀. 아니다, 학원집 학교 가야지. 학원집 학교만 다녀. 그럼 너네들의 가상의 동선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죠. 그게 오비탈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머나. 그럼 뭐야?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얘네들은 반지름이 감소하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거꾸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야, 아니 어떤 원자가 있는데 원자 반지름이 있고 이온 반지름이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아.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 양이온. 너 죽는다. 제대로 돼도 다 헷갈리면 안 돼. 양이온. 양이온이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음이온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원자가 있어. 나 CL 예를 들어야지. 맨날 나오는 거. 그럼 얘가 전자 배치는 17번이니까 287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가장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는 뭘로 변하죠? 288. 288로 변하죠. 어머, CL 마이너스네? 그럼 껍질 3개는 그대로죠. 그럼 껍질 3개는 그대로고요. 거기에다가 얘네 원자 번호 그대로죠. 뭐야? 껍번이 똑같네? 전자로만 비교하잖아요. 그럼 전자수가 많아졌어. 그럼 전자수가 많아지면 반지름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죠. 어머나, 그럼 전자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까 얘 반지름이 더 큰 거네? 왜? 전자수 때문에. 그럼 이것도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전자를 얻었잖아요. 반지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거야. 그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1보다 어떻다는 거야? 커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어머. 그럼 얘는 1보다 커지는 거고요. 그런데 너네 이렇게만 나오겠어? 그러면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 1보다 작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음이온. 시험제가 항상 거꾸로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별것도 아니네? 그럼 결국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알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얘네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은 이주기니까 껍질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이 라인 껍질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가 있겠죠. 이거는 3주기니까 이들은 전부 다 껍질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3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걸 그대로 갖다 적용해 볼까요? 양이온으로 변할 때는 껍질 3개였던 양이온들이 가장 안정한 양이온 되면 껍질 몇 개로 변하죠? 2개로 변하죠. 그럼 나트륨만 그런 게 아니라 281에서 28로 변했죠? 마그네슘 282였다가 가장 안정한 양이온 Mg2 플러스가 되면 28 되죠. 그럼 이것도 가장 안정한 양이온 28 되겠죠. 어머나. 그럼 얘네들은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 껍질 몇 개로 변하는 거야? 2개로 변하죠. 원래는 3개였는데. 그런데 Cl-는 287에서 이온이 되어도 288이죠. 그럼 껍질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얘네들은
가장 안정한 음이온 되면 여전히 껍질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네? 자, 그럼 너네 이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야, 뭐야? 같은 주기에서 양이온 될 때랑 음이온 될 때랑 껍질 수가 어때요? 달라지죠. 원자일 땐 똑같았지만 아이고 줄어드는 거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리베비는 2,1,2였는데 가장 안정한 양이온 되면 리튬 2 이렇게 껍질이 하나로 줄어들어 버리죠. 껍질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이온 F-, OE-, N3-. 뭐야? 그럼 얘네들은 껍질이 여전히 몇 개로 똑같은 거야? 2개로 똑같죠. 2주기니까 2개지. 그러면 뭐야? 껍질 개수가 저렇구나. 그런데 너네 딱 봐봐. 시험 문제 거리. 그래서 얘랑 이온이 되면 껍질이 다 똑같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가 요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2주기와 3주기에 있는 이온들 중에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N3-가 되면 2호에서 전자 배치 28 되죠. O2-, 26에서 전자 배치 28 되죠. F는 27이었는데 F-가 되면 28 되죠. 네온은 원래 28이죠. 그럼 여기 있는 나트륨은 281에서 Na+가 되면 또 28이죠. Mg 플러스 282에서 또 28 되죠? Al3 플러스 283에서 또 28 되죠. 자, 뭐야? 전자 배치가 다 똑같네? 그럼 이런 걸 표현합니다. 전자 배치가 똑같은 이온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똑같은 거야? 네온처럼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온이 아니라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은 이온이 되면 그거는 바로 뭐니?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네온 근방에 이쪽에 가장 안정한 애가 네온이잖아. 어머 나 네온 사랑해. 나 네온처럼 변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은 네온의 앞번호랑 뒷번호. 10번 앞에는 2주기고요. 10번 뒤에는 3주기죠.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전 네온의 전자 배치랑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같잖아요.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가.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지랄하네. 전자 배치만 똑같이 원자 번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번호가 다르든 말든 간에 배치가 같잖아. 배치가 똑같아. 그래 지금 배치가 같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뭐가 주어가 뭐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야. 뭐가 주어가 뭐냐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네온은 나트륨이. 그것에 무엇이 똑같아? 말을 하는데 주어가 있어야지. 플러스 그게 아닌가? 네온 저 새끼. 자 얘네들은 뭐가 똑같다고요? 전자 배치가 똑같지.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반지름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바보들. 그래서 제 머릿속을 내가 들어갔다 놔보죠. 그래서 너네 봐봐.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N3-랑 네온이랑 Al3+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N3-야. 그럼 네온이야. 거기다가 Al3+야. 중간 다 끼어 있는 거야? 어머! 아니 그럼 얘 전자배치 28이고 얘 전자배치 28이고 얘도 전자배치 28이잖아. 그래서 선빈이에게 그럼 얘네 반지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 아니 아니 3 플러스 멍청이다죠. 멍청이. 아니 관심을 하는 게 아니라 원자 자체가. 아니 먼저 번호 번호가 자, 번호가 얘네들은 전자배치가 똑같으면 껍전이 똑같죠? 뭐가 달라? 번호가 다르죠. 파티나. 그럼 얘는 7번, 얘는 10번, 얘는 13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먼저 핵이 그게 다르니까. 자 번호가 그래 핵이다. 아니 이게 다르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봐봐 껍번전에 얘랑 똑같아. 그럼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다고요? 작아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됐어요? 네. 어머나 그럼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반지름은 번호가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럼 시험 문제가 엄청 맨날 나와요. 얘네들 반지르면 누가 더 크냐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를 높은 애 남아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의 순서가 높은 애 남아날이 되겠죠. 높은 애 남아알. 남할. 아이 그냥 다 치고 자식이냐 높은 애 남아날. 오케이? 그러니까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들은 바로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높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내가 지금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할 때 그럼 뭐라고도 말하냐면 네온이라고 꼭 안 집어주고요.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2주기와 3주기에서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가지려면 그들의 중간에 있는 애였겠죠. 얘 고르고 막 문제 풀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그러면 요거와 그 다음 줄을 가지고 하겠죠. 극하까지. 됐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 반쯤 이런 거구나. 별거 없었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근데 이온화 에너지를 하기 전에 또 이제 전초전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와 함께 어떤 단어가 나오니? 내가 이제 마그네슘을 맨날 이제 타겟으로 잡아서 설명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에 우리 전자배치를 또 애기들처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마그네슘은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나요? 12개. 닥쳐.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2개. 그렇지. L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8개. 그렇지. M 껍질에 몇 개가 들어있나요? 300개. 300개. 네,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한번 그려볼까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12 플러스고요. K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요. L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M 껍질에 전자가 하나, 2개가 있죠. 자, 이렇게 됐죠. 아니, 근데 이걸 이제 의인법 좀 한번 써볼까요? 12명의 언니 오빠들이 막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와. 와우. 자, 엄마가 비싼 돈으로 K석을 끊어준 여기 이정이. 와, 언니 오빠들 12명 춤추는데 여기 좋은 석에 앉았더니만 12명이 다 보이죠? 네, 엄마가 안 돼, 이 돈으로 가. 그래서 L석 뒷자리를 끊었어요. 혹시 그게 왜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자, 뒷자리를 끊었어요. 언니 오빠가 분명 12명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인연이 자꾸 언니 오빠를 가려막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12명은 틀림없는데 그 뒷자리에 앉은 애는 언니 오빠가 10명 보였다 9명 보였다 막 그런단 말이야. 게다가 이 옆에 있는 앉은 인연이 막 보은 들어가지고 막 보으로 막 이렇게 막 가려가지고 막 자꾸 막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친구랑 옆에 있는 친구가 언니 오빠들을 가려막았죠. 그래서 나에게 보이는 언니 오빠는 실제보다 적게 느껴지죠. 실제는 12명은 거기서 풀딱거리고 춤추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적게 느껴진다는 거죠. 됐어요? 어머나. 그러면 뒤쪽으로 갈수록 가려지는 건 더 말하시겠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 봐봐. 얘도 가리고 막 가리죠. 그럼 이렇게,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원자핵을 가려막히게 되죠.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전자는요, 앞에 있는 전자 또는 옆에 있는 전자가 핵을 가려막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자,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거기 써 있을걸요. 앞 또는 옆에. 뒤에 있는 애가 가리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앞 또는 옆의 전자가 뭐를 가리는 현상. 핵을 가려막는 현상. 아이고 씨 미끄러워 글씨가 펴져.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려막기 효과.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려막아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언니 오빠의 개수가 뒷자리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적어진다. 줄어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언니 오빠가 바로 뭐야? 핵이잖아요. 핵에 있는 전하. 그럼 진짜 핵전하는 변하지 않지만 내가 느끼는 핵전하.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효 핵전하라고 합니다. 어때? 딱 와 닿죠? 이건 용어예요, 용어. 어머. 그럼 유효 핵전하는 진짜 핵전하가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그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어머나.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뒷자리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럼 뒷자리로 갈수록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을 따지면 반지름이 커질수록 그렇지. 그럼 반지름이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오케이? 어머나.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반지름 아까 리튬, 베릴륨, 봉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되잖아, 반지름. 그럼 리튬보다 나트륨 반지름 더 크겠죠? 그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만할게요.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그림을 딱 봐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죠. 어머나. 그럼 유효 핵전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겁나 중요. 세로축은 유효 핵전하고요. 가로축은 원자 번호고요. 오케이? 어머나. 그럼 여기 이렇게 3번이 있어요. 3번부터 할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이야. 그럼 이제 상상하는 거야. 핵, 전자, 3 플러스, 여기 전자, 요만큼 핵전화가 있었어. 자, 3번을 요만큼 할까요? 그 다음 베릴륨이야. 플러스가 늘어났네? 그런데 더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리튬보다 베릴륨이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어때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붕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죠. 게다가 플러스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보이는 오빠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했잖아요. 그러면 3번에서 리튬, 베릴륨, 봉소, 탄소 너무 경사 급하다. 네온까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겠죠. 10번까지. 리튬이고요. 여기 네온이에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얘네들의 반지름이 리튬, 베릴륨, 봉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 봐봐. 네온에서 나트륨을 가려고 했어. 네온이 이렇게 가서은 갑자기 나트륨. 안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네온에서 유효했잖아가 11번 나트륨을 가면 어떻게 돼야 돼?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트륨의 유효핵전하는 절대로 리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오빠가 3명밖에 없는데 얘는 오빠가 몇 명 있어? 11명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덜 보여도 리튬보단 더 많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툭 떨어지는데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보단 덜 떨어진다고요? 리튬보단 덜 떨어진다고요. 이 말이 잘하네? 덜 떨어진다고요. 그럼 그 다음도 똑같잖아요. 그럼 나만 알지 필스콜라 올라가죠? 툭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수소연료 안 그렇지만 똑같은 패턴이 되겠죠? 그럼 너네들이 다음번 시험 해볼 때 리베비시 높은 애 여기 원자 반지름 그리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 딱 보면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된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야. 증가한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됐어요? 어머나.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 나트륨은 졸라 크잖아. 과장한 거예요. 갑자기 툭 떨어지는 이유가 반지름이 어떻기 때문이야? 갑자기 툭 커졌기 때문이죠. 시험 볼 때 반지름도 이렇게 꿈틀이처럼 그리셔요. 꿈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꿈틀이 꼴이 자꾸 작아집니다. 크기 다 똑같이 그리면 안 돼?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유효핵전화 커진다고요. 겁나 중요한.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프도 얼마나 편해. 리베비시 높으래? 나만 알지 몰라? 극하.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어머.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뭐가 나오니? 진짜 이온화 에너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이온화 에너지는 도대체 뭐니? 이온화 에너지는 도대체 뭐니? 우리 수소 이온화 에너지 얼마였나 생각나세요? 저 알아요. 1 지랄하네. 0. 자, 수소는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무한대. 무한대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1312였단 말이죠. 알죠, 그지? 그거 얘기하면 알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떼어내면 H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만큼이 1311 방출했으니까 이렇게 떼어낼 때 1311을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하죠. 오케이? 와, 그럼 뭐야? 지금 이렇게 갈 때, 자, 여기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화 에너지는 N은 1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오케이? 와우!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니? 어떤 원자에서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온화 에너지. 그런데 수소의 이온화는 얼마라고요? 1312. 떼어낸다는 건 얘네들 어디로 보내는 게 떼어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근데 봐봐. 얘가 나 세게 끌어당기고 있죠. 그럼 떼어내기가 쉬워 어려워? 그럼요. 그럼 얘가 세게 끌어당기고 있는 건 나는 얘한테 가까이가 있는 거야? 멀리가 있는 거야? 멀리 반대요. 가까이 있을 때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즉 이것도 반지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반지름이 작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잖아요. 유효액 전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진다고요. 오케이? 반지름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패턴인데 그러면 반지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반지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기씨, what do you think about? 저기 공사하고 있어요. 올라간다. 저 새끼 뭐냐? 저 새끼 뭐냐? 올라가고 있어. 거기 뭐 이사하던데? 공사가 아니고 이사하던데? 아니, 그럼 이제 저 공사예요. 그래? 자, 여기 볼까? 반지름. 자, 1번.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껍번전. 자, 껍질수가 적을수록 반지름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겠죠. 또 좀 헷갈리죠? 또 머릿속에서? 그럼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죠.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래서 너네 봐봐. 오른쪽 위로 가면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요.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아니야. 적으면 적을수록 반지름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스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는 이유. 여기는 에너지거든요. 우리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N 플러스 L로 결정하잖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에너지는 N뿐만이 아니라 껍뿐만이 아니라 모두 들어간다고요? L. L이 뭐야? O, B, R. 그러니까 여기에 껍번전 O까지 들어갑니다. 와, 네 번째잖아요. 네, 아주 미미. 옛날에 이쁜 인형 이름이 미미였는데. 저희 엄마 친구 이름이. 진짜. 진짜? 난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 세대의 이름은 내 이름 뭐 이렇게 정자, 미경이 뭐 순자 이제 아니야. 자자 돌리면 거의 없어 우리 세대는. 현자. 정,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수. 선, 미선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딱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름이 뭔 줄 알아? 미라. 인미라야, 인미라.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임신 중이야. 아니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 보라. 어떤 사람이 임신 중이라는데요? 에이씨 그건 저 아니야. 국어쌤.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름이 임신 중. 아이 아니야. 진짜예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 보라 성이 뭔 줄 알아? 와. 변. 변두. 보라 미안해. 고1 때 우리 반이었는데. 보라 되게 이쁜데 근데 변신은 뭘 갖다 붙여도 안 이쁜 거 알아? 그니까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 나하고 친한 수영쌤 이름이 뭐냐면 리라. 리라 아니 황리라. 왜 이렇게 다 미라 리라 보라.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약간 세련되게 짓는 게 이제 라차가 들어가는 거였나 봐. 잘하자. 되게 오늘 리라. 야 어떻게 아버지가 딸내 이름을 리라로 짓냐. 너무 멋졌어. 왜냐면 내 원래 이름이 희순이잖아. 저희 수학과에 아 그래서 저기 할 때. 희순. 저기 뭐 수학생? 저희 수학학원에 젤라라는 애가 있어요. 안젤라? 모르는데 네 그렇더라고. 그게 저거잖아 세례명. 아그 이름이 안젤라던데. 그러니까 이게 세례명이라고. 아 그래요? 뭐 여하튼 이제 그런 이제 미미한 결승. 선생님 진짜 기명하셨어요. 근데? 어. 아 선생님 개명하셨어요? 저기 봤을 때 선생님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희순이가 뭐냐고 희순이가. 우리 언니가 나보다 20살이 많은데 인순이야. 그러면 20년 뒤에 낳은 애는 좀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순자 돌리는 거. 그러니까 좀 배웠다는 사람이 희선이만 했어도 내가 그냥 희순이가 뭐야 희순이가. 개명 사유 같은 거 없잖아요. 개명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뽑는 거예요. 부여되는 거예요. 자, 미미한 영향을 줘요. 미미한 영향. 그런데 이 미미한 영향 때문에 시험제 거리가 생깁니다. 아주 살짝 바뀌어요. 아주 코딱지만큼 바뀌어요. 이렇게 훅 이렇게 안 바뀌고 살짝 바뀌는데 그게 시험 문제 거리야. 그래서 얘네들은 오비탈의 종류 S하고 P 누가 더 불안정한가요? SP, P. P가 더 불안정하죠. 그럼 얘가 불안정하니까 P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될 거야? 먼저 떨어집니다. 또 하나, 자 똑같은 P여도 어떤 거는 홀전자고요. 어떤 거는 짝지은 전자야. 홀전자가 더 불안정해, 짝지은 전자가 더 불안정해. 헐 전자. 둘 다. 짝지은 전자. 야! 전자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싫어해! 그럼 싫어하는 애가 혼자 있는 게 좋아? 둘이 있는 게 좋아? 그리는 게 좋죠. 죽는다? 뭉쳐야지. 전자를 뭉치면 죽어.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싫어하는 애 둘이 있으니까 짝지은 전자가 더 불안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에너지를 확 가했어. 어떤 게 제일 먼저 떨어지냐고요. 얘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고요. 오케이? 둘 중에 어떤 거요? 그건 뭐 상관없죠. 아 물론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더 먼저 떨어집니다. 뭐야 저 새끼 죽는다? 저기 간판이 떨어졌어. 어? 일부러 뗀 거 아니야? 네. 으이씨. 사고 났어요. 뗀 거와 떨어진 건 달라. 사고 났다. 차 없어졌어요.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자 홀전자보다 너 때문에 이렇게 썼잖아. 짝지은 전자가 먼저 떨어지죠. 아 물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구체화시킬 거예요. 자 그래도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숙제 많아져. 다음 시간 안 오는 거죠? 왜요? 대신 우리 다음 시간까지 오기로 했잖아. 저희 지금 장난해? 저희 기말고사 4월 16일이에요. 20 며칠이거든. 너 다음 주까지 오기로 했잖아. 너 지난번에. 네?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형만 오기로. 나만 나를 오기로. 아니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죠? 형 빨리.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장난이에요 장난.
아 맞다 저희 4월 야 9일까지 하고 16일부터 쉬기로 했잖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5월까지 쉬기로 했어. 맞죠? 아니지. 야 9일까지는 해야지. 네? 이제 9일까지 하고 5월달에 한 번 쉬기로 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9일이 그치 9일. 어떻게 된 거는? 내신 준비하느라 다 바빠요. 내신 대신 준비해야 돼서. 아니 나중에 하고 9일부터 쉽시다. 저 다음부터 내신 준비. 안돼 너무 많이 쉬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이제 해야죠 이제. 아좀 쉬어야죠. 저희 그 주에 이제 현장체 마스 갔다 옵니다. 아니 저희 솔직히 너 지민이 공부 안 하잖아. 저 공부해요. 공부해요. 아 진짜요? 요즘 어떻게 생각해? 하잖아. 그냥 그쭉 해도 되지? 하지. 그럼 올 사람만 오고 안 올 사람. 그럼 안 되지. 우리 다음 주까지 하자. 이거 너무 일러. 아니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아니 좀 있으면 중간고사 때 쉬어야죠. 아 집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저 지금 바로 국어 내신하러 가요. 저도 그거. 야, 너 그럼 봐라? 또 수업하고 이거 하고 또 휴방하자 그러지. 안 돼! 이거 여름방학 전에 끝나야 돼. 안 끝나. 이게 되는 건데.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 숙제 따위는 없습니다. 그럼 내신 준비하는 사람은 오고 안 하는 사람 안 오는. 안 하는 사람은 안 오고 하는 사람은 오고 이거 뭐지? 여기서 내신 준비야. 그거 역사. 아, 역사. 나 그 역사. 사오는 책임 못 지는 거야? 역사만 되는 사람 월급 자신 있어요. 저는 아니야. 넌 지금 내신에 목숨을 거는 거지 항상. 맞죠? 저는 목숨 안 걸고 오는 거죠. 어. 일단. 너도 목숨을 안 걸잖아. 저 목숨 걸죠. 저 목숨 안 걸면 아이 지민아 너 왜 그래? 저 목숨 안 걸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 저도요. 저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 이제 한번 보고 나면 형처럼 된다. 맞죠? 그러면 가위바위보. 아 오늘 가위바위보. 이게 숙제 안 낼 테니까 다음 주에 와. 잠시도 없다. 아 잠시는 해서 보내고 와. 숙제 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숙제 안 낼 테니까 잠시만 해서 보내. 알았지? 잠시 페이지 알려줘야지. 숙제도 보내야 돼. 잠시는 보내야지. 그러니까 숙제 한 건 안 보내. 숙제 없다니까. 잠시 빼고. 잠시만 숙제라고. 이 잠시를 숙제라고 하면 안 되지. 혹시 숙제? 잠시요. 잠시. 얼마 안 돼. 이거잖아 이거. 자, 아, 20쪽하고 20쪽만 저 20쪽만 빨리 써. 20초. 20쪽. 아, 아직 안 껐어? 아니 안. 20쪽. 잠시 20초. 잠시 20쪽. 19점 가져오고 19점. 오케이. 20 빼기